네, 안녕하세요. 2025년 르완다 키갈리 지역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3기 온라인 모집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소개, 그리고 모집 선발 계획 소개, 지원 사항, 이 세 가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이카에서 파견하는 굉장히 다양한 봉사단 사업들이 있죠. 그중에서 프로젝트 봉사단이란 코이카가 발굴한 다년간 사업에 우리 청년들이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압축적으로 ODA 현장 실무를 수행하면서 일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성과 중심의 봉사단입니다. 이 중에 르완다 ICT 프로젝트 봉사단은 코이카가 이미 르완다에서 수행한 르완다 교사 및 예비교사 ICT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저희는 캐디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캐디 사업을 통해서 스마트 교실이 보급된 중등학교에 파견되어서 이 스마트 교실을 이용하여 교사 및 학생들의 컴퓨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활동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어, 사업 개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은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9월부터 2027년 3월까지 총 30개월 사업인데요. 이 30개월 동안 총 5차의 봉사단이 파견되고요. 지금은 이제 3차로 파견되실 3기 봉사단원 분들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3기 봉사단원 분들은 2025년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활동하시게 되는데요. 이 5개월 안에는 국내 교육 1개월, 그리고 현지 파견 4개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활동하시게 될 지역은 르완다의 수도인 키갈리 지역이고요. 키갈리 지역 안에 있는 차라피 공립학교와 부산자 공립학교, 이 두 개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이 본 사업의 수행 기간은 한국국제개발협력센터와 코엑스가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 목표 체계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사단이 투입되고 나면 이제 IT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 그리고 교사와 학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 그리고 지역 공동체 대상 인식 개선 활동, 이렇게 좀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진 활동이 진행이 되게 될 텐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르완다의 ICT 활용 역량 향상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및 미래 인적 자원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직종은 국제개발 큰 직종 하나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전문단원 같은 경우는 국제개발과 교육 일반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세부 직종이 공공행정 일반, ICT 교육, 디지털 미디어, 교육 일반 이렇게 일단 임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팀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여러 세부 직종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이 분야의 단원분들이 함께 팀을 이뤄서 함께 공동의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본인의 전문 분야에 따라서 조금 중점을 두시는 활동이 분명 존재할 텐데요. 예, 공공행정 일반 같은 경우에는 조사 및 데이터 관리, 그리고 단원 프로젝트 기획 및 운영을 중심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 교육이나 이제 교육 쪽으로는 어, 교사 중심 교육, 그리고 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컴퓨터식 기자재 유지 보수 관리, 그리고 학생 대상 교육, 특히 교사분들이 저희의 목표는 ICT 컴퓨터 관련 교사뿐만 아니라 타 과목 교사분들도 ICT를 활용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실 저희가 교육 자료로 가장 이제 두루 쓰이는 것이 바로 PPT 자료들이죠. 그래서 교사분들과 협력해서 PPT 기반의 수업 자료를 개발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디지털 미디어 쪽에 조금 강점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업 홍보 콘텐츠 기획하고 제작하시는 활동 중심으로 진행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세부 활동 내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이제 크게 세 가지 활동이었죠. 환경 개선 사업, 그리고 교사와 학생 대상 교육 활동, 그리고 인식 개선 활동.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사진과 함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사진들은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지금 파견되어 있는 일기단원 분들이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사진 위주로 좀 저희가 설명이 더 쉽게 드릴 수 있게끔 네,
첨부하였습니다. ICT 환경 개선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이미 스마트 교실이 지금 보급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장비가 노후되어서 교체가 필요한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뭔가 전기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발생해서 공사가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인터넷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설치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일기분들은 컴퓨터실에 이제 전기공사 진행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이건 스마트 교실은 아니고 기존의 학교에서 가지고 있던 컴퓨터실인데요. 이 컴퓨터실 책상 보시면은 뭔가 단 학생들의 집중을 위해서 칸막이를 해놓기는 했지만 저기가 굉장히 좁아서 키보드 하나로도 꽉 차거든요. 그래서 노트를 놓을 곳도 없고 마우스를 놓을 곳도 없고 그리고 뭔가 시야가 너무 막혀 있다 보니 앞에 있는 선생님을 보기도 어렵고 약간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런 책상이랑 환경을 이제 조금 개선하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현지 인력분들과 함께 협력해서 기자재들을 관리하고 네, 유지 관리하는 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사 대상 ICT 활용 역량 강화입니다. 저희가 CPD라고 부르는데요. 르완다에서는 수요일 오후에 무조건 CPD라고 해서 교사들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사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교사 대상으로 수업이라기보다 약간 연수, 교사 연수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간을 저희가 받아서 저희는 ICT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 프로그램부터 모두 다 단원분들이 기획을 하시게 되고요. 기획한 프로그램을 이제 기관장님과 상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서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선생님들을 모집하고 하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 보시면은 지금 CPD 핸드북에서 CPD 교재를 제작을 하셨습니다. 일기 단원분들이. 그래서 뭐 PPT나 그런 감마 프로그램, AI 프로그램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 이제 또 같이 자료 넣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교사분들이 이제 막 교사분들에게도 뭔가 PPT나 그 MS 오피스의 교육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시다고는 하나 뭔가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심으로 이제 교사 연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교수 학습 자료 개발과 AI 활용 교육, 이제 서버 시스템 구축 이런 활동들이 되고 있고요. 또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포스터를 이렇게 단원분들이 다 제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사들을 위한 ICT 트레이닝 해서 여기 MS 오피스 프로그램들 이제 사용하는 모습들, 그런 걸 이제 교육하는 포스터를 공고를 하고 선생님들을 더 잘 참여하실 수 있게끔 독려하고 해서 이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 대상 이제 ICT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인데요. 학생 대상으로는 주로 이제 클럽 활동이나 방과후 클럽 활동이나 토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에도 컴퓨터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ICT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정규 수업의 주교사로 들어갈 수는 없고요. 단원분들은 이제 그런 정규 수업에서는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ICT의 어떤 활용 방법이나 그리고 ICT와 좀 또 다른 한국 문화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접목해서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1기에서 이제 운영된 방과후 교실을 보면 타자 교실, MS 오피스 교육, 그 영상 제작 및 편집 교육, 그리고 한국 문화를 접목한 ICT 교육 등이 있습니다. 제가 우선 여기에 실제로 부착되어서 홍보가 되었던 포스터들을 붙여 놓았는데요. 어떤 스피치 컨테스트라고 해서 이건 마지막에 이제 성과 공유회 때 학생들이 직접 팀을 이뤄서 스피치 콘테스트도 진행을 하고 이제 그 수상도 하고 하는 행사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스피치랑 ICT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스피치를 하기 위한 그 PPT를 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 PPT를 제작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자료를 이용해서 어떻게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스피치를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단원분들이 피드백하면서 이제 아이들을 교육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이너 클럽이라고 해서 이런 그런 툴들,
캔바나 이런 툴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제작하거나 이런 교육들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어 교육도 이제 방학이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될 때는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어를 순수하게 배우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방과후 활동에서 이제 한국어와 ICT를 접목한 교육을 시행을 하셨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PPT로 내 이름표 만들기, 내 한글 이름표 만들기를 이제 PPT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표를 제작을 하고 그 이름표를 가지고 만든 이름표를 가지고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 이름이랑 이런 걸 이제 학습하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배우시게 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접목을 해서 네, 운영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 대상 교육 조금 더 보여드릴 텐데요. 디지털 미디어 클래스 영상 촬영하고 이제 이런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도 교육이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타이핑 클래스. 아직까지도 좀 독수리 타법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렇게 타자를 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제 타이핑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걸 이제 좀 중심으로 해서 타이핑 클래스도 운영이 되었고요. 세 번째에 있는 ICT 엑셀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학생이 아니라 지역 주민 대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희가 주 타겟은 교사와 학생이기는 하나 지역 주민분들, 특히 이 지역 주민에는 이 학교를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그런 학생들도 이제 그런 졸업생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엑셀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지역 주민들, 마을 리더들을 이제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보였던 네,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졸업생들이지만 아직 취업을 하지 않고 있는 학생들 대상으로는 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특히 방학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네, 사진을 좀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단원분들이 직접 제작을 해서 홍보에 활용한 포스터들 위주로 보여드렸고요. 이건 실제 수업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과 교사들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1대1로 한 분이 이제 주 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클럽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단원분들도 보조교사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옆에서 봐주면서 함께 활동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수료증도 이렇게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ICT 활용에 대한 인식 개선 활동인데요. 이건 제가 지금 차피 공립학교에서 진행되었던 한국의 날 ICT 인식 개선 함께 접목한 페스티벌 행사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활동 결과 보고와 성과 공유의 목적이 함께 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문화교류 활동까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부스들이 많이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식을 통한 한국과 르완다의 교류, 그리고 뭐 ICT 인식 개선, 관련된 뭔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하거나 이런 부스들이 있었고요. 실제로 태권도, 시범이 보여지거나 그리고 르완다의 전통춤 그리고 르완다 학생들이 이제 한복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그리고 르완다 전통 의상을 입고 패션쇼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화 교류를 위한 행사들도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피치 컨테스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본인들이 직접 제작한 PPT를 가지고 이제 그걸 발표를 하고 이제 심사를 하고 또 시상을 하는 이런 활동들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러면 앞에 이제 설명드린 이런 활동 내용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진행을 하게 될지 파견 기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작은 내륙국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디알 콩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나라이고 또 키갈리라는 수도도 굉장히 작은 지역인데요. 그 키갈리 안에 위치한 저희 차아피 공립학교와 부산자 공립학교, 이 두 개의 학교를 중심으로 단원분들이 활동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차하피 공립학교입니다. 차하피 공립학교는 이제 교사 63명, 학생 약 2,300여 명 정도가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공립학교라고 이름이 붙여진 학교들은 대부분 유치원부터 중등학교,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이 함께 있는 학교들입니다. 차하피도 마찬가지로 유치원 과정부터 중학교 과정까지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직업훈련학교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코이카에서 지원한 스마트 교실, 컴퓨터 수업이 가능한 스마트 교실이 하나 지금 지원이 되어 있고요. 컴퓨터 교사도 한 명입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이제 스마트 교실 안에 52대가 보유되어 있지만 이게 좀 수리가 필요한 부분도 많고 해서 그 부분들이 이제 일기 단원분들의 활동 중에 이제 조금씩 보수가 되고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기분들이 현장 사업을 통해서 이제 일반 교실에서도 꼭 스마트 교실이 아니어도 일반 교실에서도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교육 자료를 가지고 네,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일반 교실에 프로젝터를 설치해서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봉사단의 이제 주요 활동인데요. 이건 차앞이나 부산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 같아요. 앞에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교사 대상 컴퓨터 교육과 PPT 기반 교육 자료를 제작하는 걸 지원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규 수업에서는 저희가 보조교사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방과 후 컴퓨터 클럽이나 이런 저희들의 장점을 좀 살린 그런 활동들을 직접 기획하셔서 운영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실 유지 보수 관리와 교내 ICT 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차하피 공립학교의 모습입니다. 여기 르완다는 천 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덕이 이렇게 산이 굉장히 많은 지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과 또 야경을 저희가 볼 수 있기도 해요. 차하피 같은 경우는 그 산 비탈에 조금 위치를 하고 있어서요.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 뭔가 탁 트인 듯 그리고 오르막과 내리막에 이렇게 설치된 학교 건물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여기 그래서 전경 모습, 그리고 운동장 모습, 그리고 여기 밑에 하단에 보시면 교무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이제 수업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이제 스마트 교실의 모습이 있고요. 저희 단원분들은 이 교무실과 스마트 교실을 활용해서 주로 모이시게 될 거고, 이곳에서 이제 상주하면서 수업 준비도 하고, 그리고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실 예정입니다. 네, 부산자입니다. 부산자는 차아피에 비해서 조금 더 규모가 큽니다. 학생이 약 3,500여 명 정도 재학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자는 유치원부터 중등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이제 네, 과정이 모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스마트 교실 하나,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컴퓨터실 하나, 이렇게 해서 컴퓨터 수업이 가능한 교실이 두 개 있고요. 그리고 컴퓨터 교사도 두 명 계십니다. 네, 활동은 이제 차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동일한 활동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물론 이제 이 안에서도 부산자의 그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단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새롭게 기획하고 또 진행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가게 되겠죠. 네, 부산자의 모습입니다. 이 부산자 공립학교의 전경이고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은 이제 교문이에요. 이 교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으로 저희 스마트 교실이 있는 건물이 바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교실이 지금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네, 이 건물에서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부산자 같은 경우는 단원분들이 단독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을 주셨습니다. 물론 저기가 이제 보통의 아프리카 또 보통의 이런 르완다의 교실이 좀 그러하듯 이렇게 실링이 다 되어 있지 않은 천장이 많거든요. 이렇게 지붕만 있고 실링이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뭔가 방음 같은 거에는 좀 취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단원분들을 위한 공간을 주어서 이렇게 큰 보드를 놓고 이제 계획을 하고 단원 회의도 하고 이렇게 단원 활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스마트 교실이 있는데요. 스마트 교실은 차와피랑 거의 비슷하죠. 이 스마트 교실은 코이카 캐디 사업으로 키갈리에 60여 개가 넘는 학교에 이제 보급이 된 건데요. 거의 동일한 규격으로 네, 보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상이나 노트북
접수, 그리고 프로젝터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아마 비슷한 모습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제가 파견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파견 지역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르완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검색을 하시거나 할 때 좀 생소한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르완다를 저도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느낀 느낌은 굉장히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나라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특히 키갈리 지역은. 그리고 이렇게 밑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쁘고, 네,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습니다.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래서 뭔가 활동을 하시다가 기분 전환을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르완다를 선택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이게 전통 천이에요. 근데 아프리카 지역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천들을 활용해서 옷을 입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르완다에서도 키텐게라고 부르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탄자니아나 이런 동아프리카 쪽에서 키텐게라고 거의 비슷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죠. 그래서 이런 화려한 천들을 이용해서 옷을 주로 제작해서 입거나 하는데, 저희 단원 선생님들도 꼭 한 벌씩은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가서 천을 고르고, 그걸 내 몸에 맞게 다시 또 만들어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래서 소품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르완다는 천 개의 언덕이 있는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야경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야경을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야경 사진을 넣어봤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런 큰 상가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 1층 가운데 있는 게 미니소라고 중국의 약간 다이소 같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륙국이다 보니 공산품들이 좀 비싸기는 합니다. 하지만 필요한 게 있다면 그래도 좀 구하실 수 있는 이런 상점들이 있다라는 거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밤에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는 건 밤에도 이동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르완다는 실제로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굉장히 안전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이동을 하실 때나 특히 늦은 시간에 이동을 하시거나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하지만 그래도 네, 걸어 다니시거나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불닭 소스나 고추장, 라면 등이 이렇게 제가 이거 르완다에 있는 상점 마트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이런 거는 물건이 들어올 때는 있고 또 다 나가면 없다가 또 물건이 들어오고 약간 이런 형태기는 해요. 그래서 르완다 화폐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화폐랑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르완다 프랑인데 르완다 프랑이 5천 르완다 프랑이면 한국 돈으로도 약 5천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불닭 소스가 5천 원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동일하게 한 5천 원 정도의 불닭 소스를 팔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고추장 같은 경우 9천 원, 그리고 라면은 한 4천 원, 5천 원 이 정도 선에서 판매가 되고 있어요. 물론 비싸죠. 굉장히 비싸긴 하지만 접근을 아예 못하는 게 아니다. 네, 어쨌든 르완다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르완다 마트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네, 저희 모집 선발 일정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지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월 25일 오후 4시까지 지원서 접수 마감인데요. 4월 25일 오후 4시까지 꼭 지원서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3일 동안 적합도 검사가 진행이 되고요. 5월 22일 화요일에 1차 전형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저희 지원서 접수하실 때 이제 주의할 점 중에 하나가 증빙 서류를 꼭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시면 이제 지원서에 작성해주신 내용들이 다 불인정이 돼요. 그래서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증빙 서류를 꼭 같이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네, 이왕이면 너무 급하게 제출하시지 않도록
미리부터 좀 지원서 접수하다가 저장해놓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를 미리 시작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적합도 검사도 5월 7일 오후 4시부터 5월 9일 오후 4시까지예요. 그리고 실제로 적합도 검사를 시행하는데 한 50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기한 내에 꼭 시행하실 수 있도록 이거를 네,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1차 전형 진행 후에는 이제 면접이 진행이 되는데요. 면접은 5월 30일이나 31일, 주로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네, 6월 11일에 2차 전형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용조회, 신체검사 등 3차 전형이 진행이 되고요. 최종 합격 발표는 7월 18일 금요일에 발표가 되게 됩니다. 이제 발표가 되고 나면 8월 4일부터 이제 대면 국내 교육이 진행이 돼요. 대면 국내 교육이 8월 4일부터 22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온라인으로 받는 비대면 교육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이 이후에 이제 국별로 순차적으로 파견이 되게 됩니다. 저희 프로젝트 봉사단은 국내 교육이 시작할 때부터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8월 4일부터 계약이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국내 교육 1개월, 르완다의 경우, 르완다 이번 3기의 경우, 현지 파견 4개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파견 활동을 하시게 될 예정입니다. 네, 분야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완다의 경우 이제 공통 필수 자격이 있습니다. 4년제 학사 이상이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4년제 학사가 아직 졸업을 하지 않으셨고 현재 대학 재학생이신 경우 컴퓨터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이게 이제 저희가 필수 자격인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르완다의 비자 발급 요건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학사 이상을 르완다에서 요구하고 있으나 프로젝트 봉사단으로서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면 대학생도 가능하다라는 진행을 했고요. 그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이제 관련 학과에 재학하고 있거나 아니면 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이 두 가지로 이제 확인을 하기로 저희가 르완다랑 협의를 했어요. 네, 컴퓨터 자격증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모스 자격증, 워드 자격증, 커말 자격증 또는 뭐 다양한 컴퓨터 자격증이면 무엇이든 가능하고요. 실제 현재는 저희가 프로젝트 봉사단 같은 경우는 한 3개월에서 4개월 중기로 파견이 되다 보니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꼭 컴퓨터 자격증 소지가 하지 않더라도 이제 가능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제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세부 직종들을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공행정 일반 같은 경우는 개발협력 전공자 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는 디지털 미디어 제작 경험하셨던 분들 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교육은 관련 전공자 및 ICT 자격증 소유자 우대하고요. 그리고 교육 일반 같은 경우는 교육학 관련 전공자 우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것 같아요.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전, 파견 후, 그리고 귀국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지원 사항에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과 그리고 그 외에 생활적인 지원, 이제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파견 전에는 일단 출국 준비금. 이제 출국하시기 전에 준비하실 거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출국 준비를 하실 수 있게끔 50만 원이 원화로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파견 되셔서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게끔 예방접종, 필수 예방접종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임지까지 가시는 항공료, 그리고 화물 탁송료 50km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견이 되시고 나서 현지에 도착하시고 나면 아무래도 낯선 곳이다 보니까 현지 적응 교육 이제 일주일가량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현지 정착비로 생활비 1개월분이 추가로 지원이 돼요. 르완다 같은 경우는 생활비가 월 700불입니다. 그래서 파견되어 계시는 4개월 동안 700불씩을 매달 받으시는 건데요. 처음에 도착하신 첫 달에는 생활비 700불에 더해서 현지 정착비 700불이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첫 달에는 1,400불을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네, 그 다음에 이제 현지 주거 당연히 지원되고요. 사실 주거를 직접 가서 찾으시거나 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 활동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셔가지고 또 주거지를 찾으시고 막 하는데 굉장히 에너지가 소요되고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수 있어서 저희가 미리 주거지를 준비를 해 놓습니다. 미리 좀 찾아서 후보지들을 추려놓고요. 그리고 국내 교육 받으시는 동안 이제 사진이나 이런 동영상 같은 거 공유해서 선택하셔서 파견되시고 나면 바로 주거지에 들어가실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활동 지원이라고 해서요. 이제 오셔가지고 파견되어서 활동하시는 동안 뭐 이런 ICT 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공사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사업비를 5에서 6만 불 상당의 이제 사업비를 팀별로 그 기수별로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와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해보고 이런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셨을 때 이제 그런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량 강화 학습비라고 해서 이제 오시면 새로운 언어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뭐 활동을 하시다 보면 키네르완더는 생활을 위해서도 배우셔야 되고 그리고 활동을 위해서는 영어 뭐 이런 언어들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언어나 이런 역량 강화를 위한 어떤 학습비를 단원 한 분당 300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르완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중에서 100불은 케냐 르완다어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남은 200불은 이제 단원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수별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보통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통 영어나 불어, 그리고 유행 공용어들을 또 학습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면은 어학 시험에 응시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어서 그런 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계시는 동안 사실 저는 해외 안전보험이나 의료보험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만 이건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으신 거거든요. 사용할 상황이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은 거죠. 하지만 좀 낯선 환경에서 지내시게 되기 때문에 보험이랑 이런 게 굉장히 반드시 필요한 건이라서 당연히 가입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귀국준비금이라고 해서 이제 파견되시고 마지막 달에는 생활비 1개월분이 추가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귀국 화물 탑송료라고 해서 이것도 생활비 1개월분이 추가로 지급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 네, 정리를 해보자면 처음에 이제 현지에 파견된 첫 달에는 생활비 플러스 현지 정착비 그래서 700불이 추가로 더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둘째 달, 셋째 달에는 당연히 생활비가 700불씩 지원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달에는 생활비 700불에 귀국준비금 700불, 그리고 귀국 화물 탁송료 700불, 총 2,100불이 지원이 됩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잘 마치시고 이제 귀국을 하시게 되면 네, 귀국 후에 건강검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리어 적립금이라고 해서 월 60만 원씩 적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파견되신 개월 수만큼 60만 원 곱하기 저희 3기 같은 경우는 4개월이 되겠죠. 네, 그래서 240만 원 네, 일시로 지급이 되는데요. 이 커리어 적립금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돌아오시고 나서 건강검진 받으시고 건강검진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시면서 귀국 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이 귀국 보고 이후에 커리어 적립금 지원되게 됩니다. 그리고 경력증명서 당연히 발급되고요. 그리고 코이카 개발협력 인재풀에 등록이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장학금과 이제 코이카 지원시 우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이게 필요한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프로젝트 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이 기간만으로, 활동하신 기간만으로 이걸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협의 중에 있고요. 앞으로 이제, 네,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에 파견되시게 되면 현지에 저희가 수행기관에서 파견한 현지 FM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지 FM님을 통해서 이제 현지에서의 단원 활동 관리가 네, 진행이 될 거고요. 관리 및 이제 지원. 네,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파견 기간 중에 단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과 멘토링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저 이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실제 활동이 궁금하다 하시면은 이제 들어가 보실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봉사단, 르완다 ICT 프로젝트 봉사단 유튜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봉사단원 분들이 지금 현지 파견되어 있는 봉사단원 분들이 직접 올리고 있는 인스타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되고, 이 주소 이용해서 들어가셔도 되는데요. 이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또 활동들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금 르완다 프로젝트 봉사단 3기 분들을 위해서 어떤 문의사항이나 이런 것들 바로바로 상시로 이제 오고 갈 수 있도록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이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제 르완다 프로젝트 봉사단에 대한 정보 공유하고 상시 질의응답 가능하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원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원은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한데요. 이제 모집 안내문이나 그 세부 활동 내용, 지원자 참고 자료, 지원서 작성 매뉴얼 등의 여러 가지 서류들, 문서들도 여기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이카 봉사단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모집 선발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모집 안내문 같은 거 다 확인하시고 나서 거기에서 지원서 작성하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버튼이 있어요. 거기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지원서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지원서 작성 같은 경우는 작성하시다가 중간에 좀 저장해 놓으셨다가 다시 작성하시고 하는 거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에 작성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이 있으시면 먼저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서 작성을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관련해서 이제 문의는 코이카 봉사단 모집 상담센터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이나 이런 거 통해서 문의 주시면 네, 바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한 가지가 아니죠. 몇 가지 유의해 주셨으면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서류 제출 기한 확인해 주세요. 서류 제출 기한은 4월 25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날짜와 시간 꼭 기억하셔서 지원서 제출을 이 안에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증빙 서류가 첨부되지 않으면 해당 내용이 불인정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확인해서 함께 첨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적합도 검사가 이제 1차 전형안에 있어요. 5월 7일 오후 4시부터 5월 9일 오후 4시까지 3일간인데요. 이 3일 내에 적합도 검사를 꼭 실시해 주시고요. 적합도 검사는 정답이 없죠. 정답이 없고 일관성 있는 응답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적합도 검사 꼭 참여해 주시고 그 외에도 신용조회 동의나 사이렌키 발급 그리고 각종 동의하는 기한들이 있는데요. 이 기한을 아깝게 놓치셔가지고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들을 잘 확인하셔서 기한을 꼭 준수해서 네, 모집지 선발 전형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르완다 중등학교 ICT 역량 강화 프로젝트 봉사단 상기 모집을 위한 온라인 설명회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실 경우 앞에 말씀드렸던 오픈 채팅방이나 이용하셔가지고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그리고 이 자료는 KIDC 홈페이지와 그리고 르완다 프로젝트 봉사단 유튜브 통해서 업로드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르완다 ICT 프로젝트 봉사단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름다운 르완다에서 우리 함께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